저는 한국문화유지협회에서 일하고 있는 우지연입니다. 생활문화 공간과 관련한 어떤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작년부터 2년째 이제 지속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생활문화 공간들도 굉장히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생활문화 공간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동네에서 다양한 쓰임새들을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모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공간의 쓰임새라는 타이틀을 달고 포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생활문화 공간이라고 하면은 공공기관 중심의 형태였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민간에서도 굉장히 많은 생활문화 공간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갤러리부터 카페 또 대안공간, 굉장히 다양한 민간의 공간들을 이번에 찾아볼 수 있었고요. 이 공간들이 좀 많이 나와서 공간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공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1부에서는 저희가 10군데 이 공간 운영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방식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문화 공간들의 쓰임새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 경기도 차원에서 생활문화 공간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까지 연결할 수 있는 시작점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도서관에서 일하는 박민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 컨설팅하는 회사 대표로 있고요. 권순석이라고 합니다. 5글자로 표현하자면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경기도가 굉장히 넓은데 이 생활문화 공간들이 다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굉장히 많이 좋았습니다. 오기 전에는 사실은 포럼이니까 진행 사회 잘 봐야겠다라고 왔는데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좀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아요. 결국은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구나라는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발제해 주셨던 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즐겁지 않은데 남이 즐거울 수 있을까?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했던 것 같아요. 진행으로 왔지만 많이 배우고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생각하는 생활문화 공간의 쓰임새는 역시 사람이다.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 생활문화 공간을 쓰이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 찾아오는 사람, 거기서 무엇일까를 기획하고 만드는 사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생활문화 공간의 쓰임새를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쓰임새하고 기능을 자꾸 혼돈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데, 쓰임새라는 것은 이 공간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활문화 공간이 존재해야 되는 건 민간이든 공공이든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일상의 행복들 찾아가는 그것이 바로 목적이고 쓰임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공공공간뿐만이 아니라 민간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일상 공간들도 생활문화 공간이 될 수 있겠다, 그 쓰임새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